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숲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죠? 2달 딱 요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주간에 약간 퐁당퐁당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한 주 없고 해충은 거의 안 갔고, 그지? 그래서 뭐 분석이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물론 오금이 개막을 하고 뭐 KCC가 개막을 하고 뭐 썸이 개막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도 있기도 있지만 그 날에 이제 저는 좋은 재료 분명히 있다고 했기 때문에 페퍼드 언더로 좀 잘 갔었고 KT는 이상한 게 아니라서 제가 소노는 잘 안 간다가지고 직전 경기만 하더라도 그지 근데 오늘 딱 점수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죠? 그리고 점수 때는 확실히 소노가 있기는 있다, 그지? 그래서 일가견이 뭐 일정한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바 정도나 KT는 오히려 점수대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85점대가 오늘 또 정점을 찍었었거든. 그래서 점수대로 보면 이제 1.33대는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배구도 지금 계속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토요일 일 포함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 저는 일단은 뭐 맞은 것도 맞은 거지만 부속도 전체 좋았고, 그다음 호축도 또 브리저번이 가까스로 오바났고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대가 되면서 오늘 최종안을 바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결장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런데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휴스턴하고 미러키입니다. 미러키 같은 휴스턴은 특별하게 뭐 토론토랑 더불어서 결장이 나올 리가 없고 그냥 생군이랑 듀란트랑 그다음에 세난한테 이제 3점 슛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때 열이 좀 받았던 그 경기죠. 그다음 미러키는 그냥 그대로고 쿤보 가지고 뭐 거의 사쿼터 말미에 비슷하다면 그걸로 이겨 먹는 게 미러키라 볼 수가 있고, 뭐 물론 에이제 그린의 3점도 좋고 미러키가 전체적으로 필요할 때 슈팅을 잘 넣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미러키가 좀 비비는 부분들이 좀 많기는 많죠. 그래서 휴스턴도 옛날이면 이제 중상위권 팀 정도 평가를 받겠지만은 생군이 이제 한 단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팀 자체도 네임밸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올라온 휴스턴은 급으로 좀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저득점 찍을 수는 없고 쿤보는 뭐 안 나온다 맨날 걸려 있긴 하지만은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을 지난 경기 때 못 봤기 때문에 저득점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휴스턴 같은 경우는 어 세난 경기 때 너무 3점을 많이 맞았지, 그지? 근데 그거는 수비 해법을 분명히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센군 때문에 비볐던 것도 사실이고 센군이랑 듀란트 가지고 알고도 공격을 했는데 못 막았잖아요. 누가? 세난이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미러키가 꾸역승을 하고 물론 시카고전도 우리가 시카고 프렘 봤었잖아. 그때 맞죠? 그렇긴 하지만 휴스턴이 더 좀 짜임새가 있고 긍정적이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러키는 이기기는 6승 3패를 하긴 하는데 뭔가 마인을 딱 까고 뭐 요소가 많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온리 쿤보 해가지고 쿤보 타임 나와가지고 뭐 마지막에 턴어먹고 이런 경기들밖에 없거든요. 마일스 터너의 효력도 인디에 있을 때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제가 휴스턴을 보기 위해서 얘기가 아니고 마일스 터너도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선수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어, 휴스턴 승에다가 핸디는 쓸 필요가 없고 3.5 있고 4.5 있지만 어차피 세포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4배 정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지구레한 거 빼겠습니다. 미러키는 접전이 많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지? 꾸역승이든 뭐든. 그 다음에 브루클린하고 뉴욕 닉스 경기인데 이거는 당연히 굳이 보면 닉스는 아니죠. 브루클린, 워싱턴 뭐 이런 팀들은 반등이 될 요소도 없고 트레이드 할 생각도 없고 그다음 뭐 신은 지금 다 떠오르기 시작하잖아. 그런 것도 없고 그다음 제일 큰 게 이제 핸들러에 대한 문제죠. 근데 지금 캠 토마스까지도 빠졌죠. 그러면 데민이라는 선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아닙니다. 그냥 데민이라는 선수예요. 근데 방장님 우리가 모르는 신인 잘하는 신인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에치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빌라에 있는 에치콤 이런 선수들은 예상이 됐던 선수들이고 얘는 아직 상상 그
완전 전력 밖이에요. 이런 선수들 터질 수도 있지만 잘 느바에서 30순위, 20순위 이런 순위들이 터지기가 쉬운 건 아니죠. 뉴욕 같은 경우는 근데 뭐 1쿼터도 강하고 그리고 마인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큰 마인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는 팀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브루클린 자체가 그냥 막농구에 포트리랑 다를 게 없어요. 왜? 가드가 없고 농구를 하는 거하고 아니요 가면은 포인트 가드가 없이 경기를 잘하면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막농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마인과 프렌을 정하는 경기가 아니고 저득점을 쓸 거냐 이 230이면 기본 기준점이긴 하거든. 최근에 2025년 시즌에 느바의 기준점 보면 기본이긴 한데 이건 브루클린에서 많이 까자먹을 생각도 있고요. 어차피 뉴욕 닉스는 마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기고 좀 쉴 사람들은 선수들 좀 쉬고 왜 작년에 이제 시즌 중반쯤인가 후반쯤에 체력적인 경기 때문에 한 3경기를 잡을 수 있는 경기를 4경기를 놓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런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제 가비지 타임도 좀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득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루클린이 맞춰서 이제 오버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 완전 오버의 팀은 또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근데 지금은 캠 토마스까지도 안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야투 던지고 개인 능력으로 뭐 30점, 20점 받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투박하다 경기 자체가, 그지? 브루클린은 옛날부터 뭐 디니드, 어빙, 그다음에 뭐 클렉스턴 요때부터 해가지고 핸들러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팀이죠. 맞지? 그다음에 보스턴하고 올랜도. 근데 올랜도는 힘들어. 그렇게 기대가 안 돼.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리고 올랜도는 원래 기준점 자체가 200점대 거의 마이애미랑 비슷하잖아. 198도 있고 202도 있고 뭐 203도 있고 그런 팀이잖아. 그래서 초반에 터무니없이 제가 뭐 230 준 적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야 너무 말이 되나? 올랜도가 230이라고? 보여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대하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테이터에 빠지고 뭘 떠나서 반대에 내가 그 얘기 했었잖아. 가지는 않죠. 옛날처럼 뭐 클리블랜드는 오면 저도 뭐 가야 된다고 생각은 드는데 보스턴이 반대로 이렇게 5.5나 프레너 받았을 때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실제로 그런 결과라고 만만한 팀이 아니잖아. 테이턴 빠지고 뭐 정상적이지 않다고 해서 뭐 맛이 갔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보스턴 프렌이 좋죠. 그런 경기도 펼쳤었고, 맞죠? 여기에 이래 받았을 때는 만약에 올랜도나 뭐 이런 정 받는 팀이 애매한 팀이면 프렌 가기 좋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보스턴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이텀을 제외하더라도 뭔가 톱니바퀴처럼 뭐 동부 1등 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이기고 이런 부분들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저득점도 괜찮을 수 있다. 올랜도는 원래 기본적으로 뭐 상대를 그렇게 100점 안쪽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내려가지고 점수를 이기는 부분들도 많은 팀이죠 원래. 그러니까 마이애미랑 더불어서 뭐 저득점하고 수비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원래 올랜도 경기들 기준점 자체가 그랬잖아, 그지? 팀을 상관 안 하고. 그래서 저득점 아니면 보스턴 프렌 쪽으로 가는 게 좋고, 뭐 이게 뭐 보스턴 프렌 한다면 역배도 그냥 할 수 있는데 뭐라도 물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지금 5점 차 경기도 많고 반대로 봤을 때는 보스턴이 이제 만약에 이제 올랜도 같은 이런 팀들 만났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래도 뭐 4승 6패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OKC하고 멤피스. 멤피스는 이제 뭐 부상 병동에 정상적인 선수도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모란트하고 칼데 포프인데 자모란트는 이제 3점이 좀 없는 가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자이오니하고 자모란트하고 좀 매년 그렇긴 하던데 지금 멤블에 나와가지고 되게 어수선한 그런 부분입니다. 멤피스가 생각했을 때 아이콘이 되고 뭐 덩커하고 뭐 이런 센세이션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이언도 마찬가지고 자모란트도 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특히 팀 구성이 좀 되어 있는 팀, 요런 팀에 갔을 때 자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클이 9.5는 10점 받는데 뭐 문제는 없죠. 이제 말 조금 못하거나 연장 가서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뭐 4쿼터에 3분 남기고 뭐 마이는 못 해주고 이런 거지. 뭐 경기력 자체는 작년에 똑같고 여전히 우승 후보고 알렉산더 그 다음에 이제 뭐 왈라스 도트 그 다음 홍그렌 하텐슈타인 그냥 똑같고 변함이 없고 기복이 잘 없고 그리고 오클 같은 팀은 이제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작년부터 얘기하지만 능구렁이 같은 팀이기 때문에 저득점으로 잡을 수 있는 팀들은 저득점 해갖고 잡으면 돼요. 물론 공격 뭐 길저스의 뭐 30점 그다음에 롱투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마인의 언더 볼을 때 이제 언더를 찍은 걸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걸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마인을 보기는 보는데 멤피스 댈러스 경기도 그때 저득점만 찍지 멤피스라든지 뭐 이런 건 찍진 않았잖아, 그지? 그 병동 더비 전부 나쁘잖아. 멤피스든 댈러스든 그랬었기 때문에 저는 저득점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인 언더 중에서 고르는 부분인데 저번에 그런 적 있죠. 제가 저득점 신나게 얘기해놓고 마인 가가지고 한펄 나가지고 500 못 먹고 언더는 뜬 그런 경기지. 그래서 마인 OKC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오늘 경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득점을 좀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왜? 그걸로 하면 딱 멤피스가 딱 죽어버리거든. 왜? 이 가드진만 경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랜델 있고 잭슨 있고 뭐 제일런 웰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가드 노림하고 그냥 깔짝깔짝 되는 게 전부 다거든. 근데 OKC는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게 경기를 해버리는 팀이잖아요. 그럼 이 가드들을 혈만 딱 막아버리면 점수도 떨어지고 순식간에 많이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라하고 디트다. 디트 같은 경우도 뭐 초반 반짝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커닝햄 위주로 가는 것도 맞고, 더 새로운 거는 솔직히 뭐 그나그나 뭐 두렌이 잘해줄 때도 있고, 뭐 톰순이 잘해줄 때도 있긴 한데, 그냥 끈끈하고 약간 토론토 우리가 많이 가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필라는 뭐 나쁘지는 않은 승패 쪽으로만 보면은, 근데 제가 얘기하죠. 그게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생환경이 아니고 뭐 엔비디아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또 내일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안 나온다는 말도 있고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디트 가는 게 나아요. 디트가 이제 여러분 뭐 샬럿이나 올랜도나 이런 팀들이 저배당을 받거나 1.6대 받아도 잘 못하니까 안 가는 건 맞는데 필라가 지금 지난 경기들 보면은 꾸역꾸역 이기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맥시 혼자서 뭐 거의 맡겨둔다든지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팀이 좀 근본이 없다 이 말이야. 이기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그런 팀은 제가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GTD 의존도가 제일 높은 팀이 또 필라고. 팀 구성 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팀이라고. 그래서 각자 뭐 엣지꼼 잘하고 맥시 잘하고 그런 건 알겠다 이 말이야. 근데 팀 이기기 위해서 좀 만들어 가야 된다면 팀 나온 좀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디트가 더 낫다는 거죠. 내용이나 뭐 멤버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맞죠? 어차피 커닝햄 위주로 가는 팀 아니야. 커닝햄은 개인적으로 다른 팀 가는 게 지 입장에선 좋긴 하죠. 여기서 지금 외로이서 혼자서 에이스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 부분이 더 좋다는 거지. 그리고 필라도 뭐 오바 팀도 아니고 디트도 딱 필요한 부분만 내는 팀이기 때문에 오바가 좋은 경기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득점 볼 거고요. 그리고 승패 쪽으로 찍는 게 나을 거고 만약 필라를 본 다음에 저득점 쪽으로 보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디트도 나올 수 있는 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더 막 많은 내용들이 나오긴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스하고 인디 보겠습니다. 당연히 저득점은 안 보겠죠. 그리고 뭐 골스 얘기는 이제 뭐 세크 때도 얘기를 하고 홈 원정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지금 커리가 나오든 안 나오든 형들아 뭐 지미 버틀러는 나올 거 꾸민가 뭐 데이몬드 그린 버디일지 알겠다 이 말이야. 근데 늙은이들도 많고 일단은 저는 4번 5번을 조금 돈을 써서 괜찮은 선수를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고 4번 5번이 약해서 전형적 스몰볼로 농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디도 정말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골스가
거의 2점을 하려면 15점 페이스가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를 했으면은 그래 볼 수도 있고 인디 프레는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골수도 뭐 세크전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뭐 겨우 이기거나 5점 차 경기거나 아니면 프렌을 한다든지. 세크 경기는 초반에 잘해놓고 순식간에 상권도 동점 내고 확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커리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디가 또 잘하는 거는 어쨌든 승패보다 제가 다득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건 약팀한테도 그렇게 하고 강팀을 만나서도 비볐다가 일단 점수는 잘 냅니다. 이래저래 선수가 없든 있든 뭐 누구만 있든. 지금 또 선수가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메코넬하고 토핀하고 메서린하고 또 그 거의 백업도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득점을 가든지, 이거는 인디가 10점 이상 받을 정도의, 만약 그러면 공격력이 떨어져야 돼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낮다든지.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골수도 월등하게 뭐 230하고 뭐 20번이 다 되고 뭐 OGM 스키가 다 뜨고 뭐 버딜즈도 맨날 꾸준하게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기준점 때문에 프랭 가는 건 아니고요. 인디도 뭐 승패나 핸디나 이런 게 즐겨 쓰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둘이 제일 잘하는 다득점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커리가 나오면은 오바 가기도 좋고, 근데 커리 나와도 마인을 간다는 보장은 없죠. 맞지? 오클도 지금 손이 갈까 말까 언더 갈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골스라는 팀 자체가 아무리 스몰볼 위주고 3점 위주로 3번씩 2번씩 꼽아서 하면 조금씩 벌려지긴 하지만은 그걸 잘 지키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정 경기가 아무리 원정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격차 내용이 너무 많은 팀을 선호를 많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커리가 좀 걸려있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와도 일단 플랜을 볼 건데, 안 나와주면은 이제 좋겠죠. 이래저래 맞지? 그래서 안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그 마냥 내일 오후 경기인데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미래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네하고 셰크인데, 일단 오늘 KT 같은 거죠. 이 배당에 이 마인에 가고 싶진 않죠. 그리고 결장도 없고, 에드워즈 잘했고 작년에 잘했고 나즈리드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변 자유투 문제가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뭐 큰 마인도 큰 마인이지만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세컨은 계속 뭐 10.5든 11.5든 이렇게 너무 받는 부분이 분명 있죠. 나 이거 비슷하게 받아도 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미네랑 세컨랑 배당이 비슷해도. 일단 슈레더 가져온 게 가장 큰 꿀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딩을 잡아줄 수 있고 좀 팀을 잡아줄 수, 그런 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꼬부기 형님 자체도 아직도 죽지 않는 스피드와, 그 다음 3점도 보셨죠, 그죠? 3점이 좀 약점이라면 약점이잖아, 그지? 근데 또 몰아넣을 때 몰아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로잔, 여기 또 현역에서 지금 뭐 좀 난다 긴다는 선수들이, 경험 많은 선수들이 지금 3명이나 포진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뭐 지금 뭐 사보니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사보니스가 빠지고, 그 생각도 했어. 줄리어스 랜드가 고베어로 밀어붙이면은 그냥 만하지 않겠냐. 근데 세크라는 팀 자체는 어느 팀이랑 붙어도 미네를 떠나서요. 뭐 투비긴 팀도 있고 수비를 잘하는 팀도 있고, 아니면 골스처럼 스몰볼을 하는 팀도 있고, 아니면은 뭐 템포 바스켓 하는 팀도 있고, 아니면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과 붙어도 기본적으로 비비는 컬러는 잘 나오는 편이잖아. 맞지? 옛날 박스하고 뭐 머리에 있고 이 시절에도 키컨 머리에 있고 뭐 앨리스 있고 이 시절에도, 그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네 손이 안 가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크도 지금 경기력이 괜찮죠. 마지막 거 특히 소위 말하는 뭐 새삼스럽게 이런 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고, 저는 세크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미네 일반승도 이 배당에는 메리트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크가 조금 다소 높아요. 그래서 역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경기고, 미네는 원래 기준이 다득점 경기가 아니죠. 저득점 경기거나 평범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거 미네의 공격력도 있고, 이기면 뭐 또 수비력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딱 이긴단 말이에요. 뭐 미마은 할 때, 큰 마인 할 때. 저는
아까 235 이세크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아까 어떤 경기고, 오클 경기도 마찬가지고, 보스턴 경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대체적으로 저득점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거나 오바 보시는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언어바는 언더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제가 경기를 봤는데 부산 KCC 경기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공지에도 쓸 건데. 그래서 내일 한 개 방송 때문에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봤거든요. 제가 다음 주, 항상 다음 주 제가 계획을 짜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경기가 9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 완전 일찍 하든지, 아니면 4시에서 느바를 해주고 가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화요일에 할 거예요. 화요일 아침에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KCC 경기는 어차피 뭐 가게 되더라도 뭐 단포를 가든 뭐 승호표 경기를 가든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방송을 킨다고. 알겠죠? 뭐 이거를 승패 언어바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 대부분인데 그게 우리 해외 형님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접 가서 2시간, 3시간 일찍 가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를 뭐 일일이 표보내고 왜 안 왔어요 이러지 말라 했어요. 제가 공지도 2번 띄울 거고, 그리고 유튜브 설명 들으면서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보내고 왜 안 올려줬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유튜버든 폰이든 컴퓨터 카카오톡이든 하지 마요. 이거는 뭐 보내고 하기 아깝잖아. 맞잖아. 그지? 아니면은 가서 뭐 공지에 올리든지. 그건 내 자유고 해줄 필요는 없고. 맞잖아. 그지고. 그리고 9시 경기를 뭐 4시 하거나 2시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그건 내일 상황 봐서 얘기해 드릴게요. 됐죠? 그래 보면 될 것 같고, 경기는 다음 주에 뭐 3개씩밖에 없어. 이제 ACL도 없고 뭐 축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느바 위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됐죠? 아니 비중 배설 하든지, 뭐 우리가 그때 가듯이 5.4배 해가지고 단포를 해가지고 뭐 20, 30 가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국내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농구도 지금 오늘 먹기는 먹었지만은 개판이긴 개판이다. 정관장이고, 그 다음에 SK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맞죠? 한두 개가 아니죠. 3경기 모두 다 점수 50점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알겠죠? 끝. 그래서 내일 4배 해가지고 또 축구는 안 가고, 그래가지고 야방 하나 하고 2시 할지 4시 할지 느바만 합니다. 주간은 물어보지 마. 주간은 가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그래서 숲TV 산타이시 치고, 가입 안 돼 있으면 가입하시고요. 와가지고 물론 비로그는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입하시고 뭐 와가지고 몇 개월 했습니다. 몇 개월 보고 있습니다. 아니 멤버십입니다. 얘기하시고 내일 오세요. 오래 했습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약속 지켰고 다음 주도 약속 지킬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에 서울 SK하고 홍콩 이스턴도 있어요. 수요일에.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느바 위주로 많이 갔다가 주말에 또 이제 KCC랑 썸 경기랑 짝지들이 좋기 때문에 그때 이제 썸만 있으면 안 되죠. 짝지가 있어야 우리가 배팅은 먹잖아요. 그죠? 나 다 봤거든. 다음 토요일에 누구 있고 누구랑 붙고 이거 다 본단 말이야. 그래서 다 생각을 해놨어요. 알겠죠? 물론 뭐 주종마다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고 부상자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한 그대로 간다면요. 그럼 오늘처럼 맞을 거라고. 오늘 분석도 다 됐잖아요. 페퍼 안 가고 언더 가기도 하고, 그지? 또 호축도 쓰고. 호축 안 갈 때 또 안 가잖아, 그지? 근데 갈 때는 지금 다 됐잖아. 애들레이드 승하고 언더하고 또 그 센트럴 프렌하고 또 무승부 뜨고 ACL도 뭐 9시 경기들 은근히 알짜배기잖아. 1.5, 1.4 뭐 트락토르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다가 어느덧 야구가 개막을 하겠죠. 됐지? 끝. 잠깐 유튜브 좀 올리겠습니다.
유튜브 올리고요.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시고요. 잠깐만 안 끊어졌나? 끝.